안녕하세요. 구태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PCT 국제 출원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것인데요. 국내 특허를 출원한 후 PCT라는 국제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서 전 세계 조약국에 현지 특허로 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지금 미국 특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PCT를 이용해서 해외 특허로 진출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미국 특허가 등록이 돼서 제게 특허증이 현물로 배송되었을 때 굉장히 기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해외 특허 진출 제도를 이용해서 특허를 많이 확보하시고 사업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외 특허 진출의 필요성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아시다시피 특허 독립의 원칙 또는 속지주의의 원칙 또는 일국 일특허의 원칙이라는 것이 지배됩니다. 전 세계 특허는 동일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 국가에서 발명 기술에 관한 독점 배타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특허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특허 실시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고 그리고 특허권이라는 권리를 정부에 의해서 부여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특허는 한국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그 특허를 다른 사람들이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특허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부여한 진출 요건에 따라서 해당 국으로 특허 진출하는 출원 행위가 필요합니다. 해외 특허 출원을 하는 방법은 직접 해당 국가에 특허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PCT라는 특허 협력 조약에 따라서 국제 출원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나라마다 특허 출원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나라에서 특허를 출원하고 PCT를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특허 진출 PCT 조약에서 진출을 많이 합니다. 해외 직접 출원 방법은 그 특허 출원을 획득을 원한 모든 나라에 개별적으로 특허를 전부 접수해야 됩니다.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에 근거한 것인데요.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 이미 특허를 출원한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다른 나라에 출원할 경우에는 바로 특허의 요소인 신규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해야지만 우선권을 인정해 줍니다. 12개월 동안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한편 PCT에 의한 진출 방법은 국적국이나 거주국의 특허청에 하나의 PCT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지정국가에 진입하는 절차를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PCT 국제 출원의 출원일을 그 지정국가에서의 특허 출원일로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해서 역시 진출 PCT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한다면 원래 출원했던 날을 특허 출원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특허를 선출원하고요. 그리고 12개월 내에 PCT 출원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일정 기간 내에 이제 지정국가에 진입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요. 교재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왼쪽에는 해외 직접 출원하는 절차가 나와 있고, 그다음 오른쪽에 PCT 국제 출원하는 조사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해외 출원의 경우에는 A국, B국, C국 이렇게 국마다 다 출원을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허 절차를 계속 반복적으로 출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PCT의 차이점은 도표에 보시다시피 국제 출원 서류를 먼저 진출한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WIPO의 국제사무국에 또는 PCT 취약국의 특허청에 이 출원서 등을 제출하였을 때 이제 국제조사, 국제공개를 거쳐서 예비심사를 하고 번역문을 제출해서 지정관청 A, B, C에서 각각 심사를 한 후에 특허를 부여하는 절차로 진행되게 되기 때문에 조사를 공통으로 하게 되고 이 공통된 결과에 따라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심사를 거치고 어떤 나라에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PCT는 페이턴트 코오퍼레이션 트리티의 약자로서 특허 협력 조약의 약자인데요. 아래쪽에 PCT 국제 출원 절차를 이제 타임라인 형식으로 바꿔보았습니다. 즉 국내에서 출원하고요. 12개월 내에 국제 출원을 한 후에 국제조사 공개, 보충적 국제조사 그리고 국제 예비 심사를 거쳐서 이제 국내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이제 해당 나라별로 특허의 지정을 받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되겠습니다. 국제 출원 관련해서 용어가 있는데요. 수리관청이라는 용어가 있고 리시빙 오피스 RO입니다. 국제 출원을 접수하는 국내 또는 지역의 관청을 말하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에 국제사무국이 있는데요. 인터내셔널 뷰로. 그 뷰로에다가 국제 출원을 접수하게 됩니다. 이 특허청의 인터내셔널 뷰로는 바로 수리관청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제조사기관은 인터내셔널 서칭 어서리티라고 하는데요. ISA. PCT 국제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 그리고 특허성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 보고서와 견해서를 발행해서 출원인 및 와이퍼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이라고 있는데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인 와이퍼 하의 국제사무국으로서 이렇게 국제 출원된 특허를 조사를 거친 것을 국제 공개하고 또 변경 통지서를 송부하는 등 PCT 조약에 따른 절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말합니다. 국제 예비 심사 기관이라는 용어인데 IPA라고 하는데 출원된 발명의 실체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신규성과 진보성, 사업상 이용 가능성을 수행하는 기관인데요.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를 발행해서 출원인 및 와이퍼에 송부해 줍니다. 그래서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서 국제 예비 심사는 출원인이 별도로 청구를 할 경우에만 하는 선택적 절차입니다. 우선일이 중요한데요. 우선일은 priority date라고 합니다. PCT 국제 출원 절차 진행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게 되면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출원의 출원일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권이 주장된 제일 앞선 출원의 출원일을 우선일로 주장하게 됩니다. 우선권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 출원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정관청인데요. DO, Designated Office입니다. PCT 국제 출원을 통해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지정된 국가의 국내 관청입니다. 저는 제 개인 특허를 PCT 출원하면서 지정관청을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PCT 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출원서를 제출하면 그 모든 체역국을 지정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택관청은 Elected Office를 말하는데 EO, PCT 국제 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 관청으로서 특히 국제 예비 심사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의 국내 관청을 선택관청이라고 합니다. PCT 국제 출원 절차를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마치게 되느냐가 시기와 종기의 문제인데요. 출원인이 국제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을 국제 출원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관청에 제출하는 날짜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한 날짜가 국제 출원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변형문을 제출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지정선택관청에 관장하는 단계까지 국제 단계가 거쳐지게 되고요.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안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나면 이제 국내 단계로 진입되게 되고 특허가 해당국에서 발행하게 됩니다. 국제 출원에 대한 모든 절차가 PCT에 따라 동시에 일률적으로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국제 단계와 번역문 제출 시점을 분기로 해서 각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내 단계와 국제 단계라는 용어는 뭐 PCT의 규정에 조약에 써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국내 그 지정관청을 4곳을 선정해서 4곳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았습니다. 국제 출원은 한국어, 영어, 일어로 작성한 국제 출원 서류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이제 국제 출원이 됩니다. 출원서 제출 효과는 그 국제 출원일 그 날짜에 PCT 조약에 가입한 모든 체약국을 지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 이들 조약국 중 실제로
특허를 받길 원하는 국가에 진입 시에는 그 국제 출원한 날짜에 해당 지정국에 동일한 특허 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우선 효과가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할 수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이거나 또 이들을 대표자로 해서 이들과 공동 출원하는 외국인이거나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나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외국인과 공동으로 국제 출원하는 자가 됩니다. 이 PCT 국제 출원할 때 언어는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제 출원과 관련된 서류는 선택한 국제 출원의 출원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국제 출원 언어로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 범위를 작성한 언어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성명, 주소, 국적, 거주국이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된 경우에는 영어를 병기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PCT 국제 출원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발명인데요. 각 나라는 특정 출원 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 발명자 중에 특허, 발명자증, 실용신안 실용증, 추가 특허, 추가증, 추가 발명증, 추가 실용증 등 이런 출원 형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허와 실용신안만을 이 PCT의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출원이 특허 이외 출원 형식으로 출원을 하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정국이나 선택국의 국내 단계를 밟을 때 희망하는 보호 종류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출원서에 제출해야 될 서류는 출원서, 발명 설명, 청구 범위, 요약서, 필요시 도면, 서열, 목록 등을 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수수료를 계산한 서류라든지 또 대리인을 지정했을 땐 대리인을 통한 위임장, 기타 필요한 증명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런 서류 작성과 제출은 우리나라에는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직접 특허청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 시에는 국제 출원 서류를 모두 3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편으로 작성할 때는 우체국의 발송 당시에 발신일을 출원일로 인정하지 않고 실제로 서류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등기로 보낸다고 해도 최소한 하루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하루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하루 때문에 우선일의 기산점이 달라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를 지정하는데요. 출원서 수리 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체약국을 지정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독일과 일본의 한국의 경우에는 소위 자기지정 제도에 관련해서 별도로 그 지정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지정 시에 PCT 출원의란 선출원이 자동 취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데요. 국내법에 따르면은 선출원 일로부터 15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동으로 취하되도록 하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동 취하가 돼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정을 할 경우에는 별도로 지정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보안 장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되죠. 이 국제 출원하게 되면, 즉 한국의 특허 출원한 자가 그 출원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특허 출원하면서 우선권 주장을 하면 바로 이 국제 출원 일에 신규성, 진보성 선출원들을 판단하는 날을 효과를 인정받게 됩니다. 한편 이런 우선권 주장에 기초로 할 수 있는 출원은 파리 협약이나 WTO 가입국에서 행해진 선출원이거나 또 국제 출원을 한 것이거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출원들이 정규 출원으로 인정된 후에 그 출원이 무효 취하, 포기 또는 거절돼도 우선권 주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특허에 대해서 우선권을 인정하는 주장은 여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출원이나 우선권 주장을 하는 출원의 양 출원인이 당연히 동일인이어야 되거나 또는 사망해서 상속 등으로 승계하거나 또는 법인격이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등과 같은 승계인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발명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선출원 중에 가장 빠른 출원일이 12개월 이내에 놓여져야지만 이 PCT 국제 출원에서 그 선출원일을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출원일로 인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우선권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제 출원이 우선권 기간인 12개월을 경과해서 출원된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다시 우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경과된 기간의 최대치는 경과일로부터 2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최장 우선일로부터 14개월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주의해야 됩니다. 우선권 회복 규정이 수리관청의 국내법과 상충시에는 해당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이 우선권 회복 인정을 유보하는 나라입니다. 작년 12월까지도 이렇게 유보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우선권 주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려면요, 바로 이 국제출원서에 선출원 일자, 선출원 번호 및 선출원 국명을 모두 기재해야 됩니다. 우선권 주장은 정정 또는 추가할 수 있는데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안에 또는 우선권 주장을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6개월과 최초일로부터 16개월 중 먼저 만료되는 날 안에, 그리고 국제출원일로부터 4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이 우선권 주장을 정정 또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로는 수리관청 또는 국제사무부에 우선권 주장을 정정 추가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되고요. 또 제한의 예외와 제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우선권 서류의 제출은 출원일이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바로 수리관청 또는 사무부에 제출해야 됩니다. 한국에 제출한 특허는 실용신안 또는 PCT 국제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출원서에 우선권 서류 송달 시청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우선권 서류 송달 시청서를 제출하면 수리관청의 우선권 서류를 준비해서 국제사무부로 송부해 줍니다. 수리관청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수리관청으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출원 등이 취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국제출원이나 지정국 지정이나 우선권 주장을 취하할 수 있는데, 국제출원은 국내 단계 진입 전까지, 그리고 우선일로부터 최장 30개월 이내에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렇게 출원된 국제출원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출원의 주체나 법령이 정한 방식상 요건 등 서식상이나 절차의 흠결 유무를 다 점검하게 됩니다. 이 방식 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수리관청이 통지하게 됐는데요. 이상이 없으면 최초 국제 출원일을 인정하고 출원일에게 통지하게 되고요. 어떤 하자가 있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보완할 것을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하거나 보정하게 되면 하자가 치유됩니다. 보완의 경우는 역시 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이제 출원일로 인정하게 됩니다. 보정의 경우에는 기존 출원일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보완이 발생하게 되면 출원일이 뒤로 미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초 출원할 때 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발명의 설명이나 청구 범위에 관한 보완의 경우에 수리관청은 지금 말씀드린 절차랑 동일하게 하거나 출원서를 보완할 시에 국제 출원일의 정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관청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누락 부분을 무시할 것을 신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기존의 출원일 그대로 인정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한편 인용에 의해서 보완해서 치유하도록 통지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인용에 의한 보완인데요. 조건은 우선권 주장된 선출원의 누락된 부분을 포함하고 출원서의 인용에 의한 보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고, 인용에 의한 보완을 확인하는 서면을 기간 내에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특허청을 유보하고 있고요. 이러한 효과는 방식에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 국제출원인이 일이 변경을 안 받게 되죠. 보완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출원일이 뒤로 밀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국제출원일이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이런 인용에 의한 보완을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에서 PCT 국제 출원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행되는 단계는 방식 심사인데요. 보완에 의한 방식 요건, 이제 출원일을 부여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즉 출원인이 출원인 적격 요건을 충족했는가, 정해진 언어로 출원 서류가 작성됐는가, 또 국제 출원이라는 표시와 하나 이상의 체약국을 지정하고 있는가,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고 있는가, 발명의 설명 및 청구 범위의 제출을 하고 있는가, 또 보정에 대한 방식 요건인데요. 경미한 하자입니다. 발명의 명칭을 기재했는지, 요약서가 제출됐는지,
관련 특허 법령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국제조사 기관이 하게 됩니다. 출원된 발명에 대해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요. 그 결과 조사 보고서와 견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국제조사 보고서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게 되고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그래서 출원인에게 자신의 출원과 관련된 선행기술의 존재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선행기술이 존재하게 되면 신규성 등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특허청, 이건 일본어 출원에 하나는 것인데 중에 하나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국제조사 보고서는요, 절차 진행의 판단 자료가 되고 청구 범위를 보정해서 국제조사 보고서 송부일로부터 2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늦게 만료하는 날 이내에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한편 제출해야 되는 서류의 종류는 보정할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데 대체용지나 서한 그리고 설명서 그리고 위임장 등을 접수해서 첨부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조사용 사본을 수령 통지하고 조사 제외 대상 여부인지 확인하고 발명의 단일성 확인해서 선조사를 확인하고 발명의 명칭이나 요약서를 검토하고 국제조사를 거쳐서 보고서와 견해서가 작성되게 되면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이를 송부하고 통지하게 되는 것으로 국제조사기관의 업무가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한편 보충적으로 국제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충적 국제조사기관에 보충적인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주 국제조사기관이 조사하기 힘든 다양한 언어나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을 보충적으로 조사해서 이 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인데요. 혹시 특정 국가의 특허청의 조사기관이 조사의 어떤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족함이 발생한다고 하면 보충적 국제조사 제도를 이용해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단계 진입 이후에 새로운 선행기술이 언급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서 국내 단계에서 특허 등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국제조사기관이 정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게 되는데요. 즉 보충적 국제조사 업무의 수행을 선언한 기관에서만 이런 보충적 국제조사를 해주고요. 조사 범위가 다 기관마다 많이 다릅니다. 2016년 12월 현재에는 오스트리아, 유럽, 핀란드, 러시아, 스페인, 싱가포르, 우크라이나 그리고 노르딕, 비스그라드 특허청 등 9개 기관에서만 제공하고요. 한국에서는 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국제 공개 단계인데요. 의는 출원 후 일정 시점에 이르면 모든 출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공개해버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국제 공개 방법은 국제사무국에서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 출원 서류 그리고 국제조사기관이 보낸 국제조사 보고서를 합해서 전자적 형태로 국제 공개를 진행하게 되면서 동시에 출원인에게도 통보해 줍니다. 모든 국제 출원은 다 국제 공개의 대상이 되고요. 다만 국제 공개 전에 국제 출원이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된 경우 또 전 지정국을 대상으로 한 지정의 취하나 취하 간주 시에 또는 미국만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제 국제 공개가 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국제 공개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경우, 예외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전이라도 출원인이 조기 공개 신청을 할 경우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기가 국제 출원을 했다는 것을 조기에 공개함으로써 사업상의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조기 공개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특허청에 의해서 국제 출원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서 조기 공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지정국의 국내 공개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 예비 심사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원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절차라고 말씀을 드렸죠. 국제 출원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특허성을 심사받게 되는데요.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이용 가능성의 모든 요소를 다 심사받게 되고요.
다만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 절차입니다. 그래서 출원인이 선택한 국제 예비심사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 현재는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라는 것을 이 기관은 작성해서 출원인하고 국제사무부에 송부해 주게 됩니다. 실제 진행 절차는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게 돼 있고요. 수수료는 취급료와 심사료로 돼 있고 청구 가능 기간은 국제조사 보고서가 견해서가 출원인에게 온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중에 늦게 도달하는 날 이전에 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 청구의 업무 흐름도는 바로 출원, 예비심사 청구, 방식심사, 접수일 통지, 그리고 청구서를 한부 보관해서 국제 예비심사를 해서 보고서 작성한 다음에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보내주는 절차로 진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국내 단계는 지정국의 국내법에서 정한 국내 출원 절차를 밟는 단계입니다. 출원인은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 단계를 개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4개 나라에서 이 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해서 담당 대리인을 통해서 절차를 밟았는데요. 국내 서면 제출 기간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국제 출원일 우선일로부터 30개월, 그리고 우리나라는 31개월입니다. 이내에 해야 됩니다. 일정한 나라 룩셈부르크 등은 20개월로 비교적 짧습니다. 정해진 와이포의 일정한 앱 가이드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원하는 국가의 NX를 출력하면 이 국내 단계 진입 및 절차가 전 세계 각 지정국별로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출원을 하게 될 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특허청에 대해서 국내 단계 번역문을 제출해야 되죠. 국제 출원 서류와는 별도로 우리나라 말인 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 번역문으로 심사합니다. 국내 서면 제출 기간 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한국을 지정한 PCT 출원은 취하 간주됩니다. 또 보정서의 번역문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보정을 미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 또 우선권 서류의 번역문을 내출하고 대리인을 선임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이는 색깔이 칠해진 나라가 바로 PCT에 가입한 최약국들입니다. 사실상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 중동 국가, 남아메리카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약국인 걸 알 수 있고요. 현재 모두 151개 나라가 이 최약국으로 가입해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국제 출원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